반갑습니다. 백두대간 인문기행 44화 동해의 명태 편입니다. 금푸른 바다 밑에서 줄지어 떼지어 찬물을 호흡하고 길이나 대구리가 클 대로 컸을 때 내 사랑하는 짝들과 노상 꼬리치며 춤추며 밀려다니다가 어떤 어진 어부의 그물에 걸려 살기 좋다는 원상 구격이나 한 후 이집트의 왕처럼 미라가 되었을 때 어떤 외롭고 가난한 시인이 밤늦게 시를 쓰다가 쇠주를 마실 때 그의 시가 되어도 좋다, 그의 안주가 되어도 좋다, 짝짝 찢어지어 내 몸은 없어질지어라도 내 이름만 남아있으리라. 허허허허 명태, 허허허 명태라고 허허허허 이 세상에 남아있으리라. 양명문이었습니다. 혼술로 양명문의 명태를 안주 삼으니 소설가 최만식이 질세라 글을 받습니다. 명천태가가 비로소 잡아 팔았대서 왈명태요. 본명은 부고요. 혹 입이 험한 사람은 원산 말뚝이라고도 칭한다. 수구장신 비골이 상접 한 3년 백골이라도 하고 한 친구의 형용이다. 배를 타고 내장은 싹싹 긁어내어 쌀이로 목줄띠를 껴 쇠소리가 나도록 바싹 말랐다. 눈은 모조리 빼었다. 천하에 이어서 더한 악행도 있을까? 모름지기 맹태 신세는 될지 말 일이다. 조선 13도 방방곡곡 맹태 없는 곳이 없다. 아무리 궁백한 산골이라도 구문가게를 들여다보면 팔다나면 한두 캐는 하다못해 몇 마리라도 캬캬한 먼지와 더불어 한 구석에 놓여있다. 최만식이었습니다. 백두대간 한경대와 동해를 끼고 있는 한반도와 일본 서해안 지방에서 맹태가루로 기름을 짜서 등불을 밝혔다 하여 밝게 해주는 물고기라는 뜻으로 맹태라고 불렀습니다. 일설에는 영양 부족으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한경도 삼수, 갑산, 농민들 사이에서 맹태 간을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말이 돌아 맹태라고 불렸다고도 합니다. 이여운의 이마필기에는 한경북도 명천에 사는 어부 중 태지성을 가진 자가 있었다. 어느 날 낚시로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아서 골간청의 주방일을 보는 아전으로 하여금 도백에게 드리게 하였다. 도백이 이를 매우 맛있게 여겨 물고기 이름을 물으니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단지 태가 어부가 잡았다는 것이다 라고만 대답했다. 이에 도백이 말하기를 명천의 태씨가 잡았으니 맹태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이 물고기가 해마다 수천 썩씩 잡혀 팔도에 두루 퍼지게 되었는데 부구라고 불렀다. 노봉민정중이 말하기를 300년 뒤에는 이 물고기가 지금보다 귀해질 것이다 하고 하였는데 이제 그 말이 들어맞은 셈이다. 백두대간 동해의 물고기 중 별명이 수수까지나 되는 맹태는 북방에서 잡았다는 뜻의 부구와 맹띠 새끼를 뜻하는 노가리, 코다리 외에도 별칭을 대충 주워 모아도 50개가 넘습니다. 동해의 물고기 가운데 가장 친숙하고 별칭이 많은 물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정 동국여지 성남에는 맹태가 무태어라고 기록되어 있고 나로 어묵지에는 맹태를 맹태어라고 하여 생것은 맹태, 말린 것은 부구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맹태의 이름을 대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생태는 말리지 않고 얼리지도 않은 것을 말하고, 부구는 내장을 꺼내고 말린 것을 말하고, 코다리는 반쯤 말린 것이며, 동태는 주로 겨울에 잡은 것입니다. 황태는 맹태를 잡아서 얼리고 말리기를 반복해서 3개월 이상 눈과 바람을 맞으면서 자연스럽게 건조한 것이며, 황태를 만드는 곳을 등장이라고 부릅니다. 노가리는 어린 놈을 말하는 것인데 통상 우리가 이야기를 잘하는거나 거짓말이 입에 붙은 사람을 노가리 깐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맹태의 난 알의 개수가 어마어마하다는 데서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방언으로 다른 별칭이 수없이 많은데 파태, 흑태, 먹태, 무두태, 깡태, 깡태, 백태, 골태, 붕태, 애태, 외태, 난태, 낚시태, 망태, 망물태, 일태, 이태, 삼태, 추태, 춘태, 원장태, 간태, 조그마태. 잡는 방법에 따라서 그물로 잡는 것은 망태, 낚시로 잡는 것은 조태라고 부릅니다. 잡힌 지방에 따라 북방 바다에서 잡힌 것을 북어, 강원도 연안에 잡힌 것을 강태, 함경도 연안에서 잡은 것을 외태라고도 합니다. 함경남도에서는 섣달에 잡힌 것을 섣달바지, 동지 전후에 잡힌 것을 동지바지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별명이 많은 것은 우리야 제일 친수가 다는 뜻도 있지만 흔하고 사랑받는다는 것이 아닌가요? 백두대간 황태란 살이 노랗게 마른 맹태를 말합니다. 노랑태라고도 합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원래 황태는 환경도 원산이 특산물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원산 앞바다에서 맹태가 많이 잡혔고 강원도 동해에서도 많이 잡혔습니다. 황태가 많이 잡히는 지역에는 한겨울 밖에서 말렸는데 이렇게 말린 맹태를 북으라고도 합니다. 밤이면 영하 20도 아래의 추운 날씨에 꽁꽁 얼었다가 낮에는 햇빛을 받으니 살짝 녹으면서 물기를 증발시켜 독특한 부호가 만들어집니다. 6.25 동란 이후 남으로 내려온 원산 사람들이 백두대간 내설악에서 이 북어를 말려 황태로 만들었습니다. 백두대간 내설악 수렴동 계곡을 타고 내려오면 100개의 담을 지나 백담사가 있고 진뷰령과 미실링이 갈라지는 상거리 용대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깊은 설악의 꼴을 끼고 있는 마을이라 겨울이면 혹한에 휩싸여 사람들이 살기가 여간 힘든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용대리 마을은 맹태를 최고의 항토로 만들어 놓은 곳이기도 합니다. 겨울에 15도 이하의 날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 전형적인 겨울 날씨인 사만사온이 반복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밤낮으로 녹았다가 을기를 반복하여 말라야 제맛을 냅니다. 백두대간 용대리 사람들은 황태 말리는 일은 하늘과 사람이 7대3으로 하는 동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필자가 늘 말하는 접하군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 등장에 매달려 겨울을 지나고 날이 풀리는 3월쯤 되면은 황금빛 황태가 됩니다. 3월 중순이면 제대로 마른 황태를 골라서 쌀이 나무에 한 두릅에 20마리씩 꿰어 작업을 하는데 이를 관태라고 부릅니다. 백두대간 맹태의 동해는 어느 한 부분 버릴 곳이 없는 용왕님이 주신 우리의 최고의 생선입니다. 살로는 국이나 찌개를 끓이고 내장으로는 창란젓, 대가리로서는 기세미젓, 알은 냉란젓을 담그고 맹태 눈에는 젤라틴이 많아 시력을 보호해주고 피부에도 좋다고 합니다. 맹태를 말린 코다리는 빈부, 기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최고의 별미이기도 합니다. 맹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흔하고 손쉽게 사용하는 액마기입니다. 신장 개업한 가게에서 고사가 끝나고 제물로 올린 북어를 실타래에 매달아 문 앞에 걸어둡니다. 맹태는 밝고 큰 눈과 쫙 벌어진 입을 가지고 있어서 가게로 들어오는 나쁜 귀신을 잡고 막는다고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통과 의뢰인 상량측에서 맹태를 실타래에 묶어 올리고 몇 자리를 잡은 후 가묘를 할 때 북어를 묻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새차를 새신 바꾸듯 하는 MZ세대 젊은이들도 새차를 뽑으면 제일 먼저 맹태에 실을 감아 안전운전 고사를 지내고 차 안에 맹태를 보관해 둡니다. 다만 진짜 맹태보다 만든 플라스틱 맹태를 이용하니 액마기의 진실은 변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신혼부부 사이에 풍수 인테리어로 인기가 있는 것이 액마기 명태입니다.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만든 명태에 딴 명주실을 감아 현관에 걸어둡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명태의 머리는 방 안으로, 꼬리는 바깥쪽으로 향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나쁜 기운은 꼬리를 통해 나가고 좋은 기운은 명태 머리를 통해 집으로 들어오라는 뜻입니다. 명태와 실은 액마기 목적도 있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 예나 지금이나 담겨 백두대간을 타고 오르내리며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